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린입니다. 서울의 한복판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용산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밑그림이 나온 후에 이제 주변 일대 개발부터 조금 들썩이는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10여 년간 방치가 됐었던 옛 용산 철도병원 용지의 고급 임대주택이 이제 건설을 짓는 방안이 좀 확정이 됐고 또 주변의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도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용산 개발의 또 마중물격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 정비창과 용산 전자상가 개발 밑그림이 좀 구체화되면서 근처 용산 개발 계획도 이제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10년 만에 꿈틀대고 있는 용산, 더 이상 들어갈 자리는 없는 걸까요? 궁금하신 분들 오늘 이 시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2638-3962번,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많이들 연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하시죠. 매주 화요일 저희 부동산 가이드 또 만나보셔야겠죠. 동산이형 부동산연구소 수석연구원이신 김종갑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집값이 계속 오르다가 잠깐 주춤하고 있네요. 자, 이럴 때일수록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하는데 저희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성공 투자를 할 것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서울에 진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적으신 분들 또는 돈은 많은데 좀 강남 쪽으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 이 방송 놓치지 마세요. 오늘 방송 놓치지 마시고 김종갑 소장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저희 또 따로 마련되어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어떤 자리죠? 네, 지금 이제 시황이랑 금리 변화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세미나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자, 저희 세미나가 지금 이제 1부, 2부에 걸쳐서 서울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일대의 아파트들 있죠. 서울하고 경기도 일대 아파트들 지금 계속 저희들이 이제 추천을 해주고 그러면서 가장 알차게 쪽쪽 찝어드리니까 내가 이 돈으로 금액으로 또는 이걸로 어느 지역까지 갈 수 있는지 또는 실거주, 갭투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또 하나는 적은 돈으로 이제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 재개발 이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용산이나 강남 진입이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화면을 통해 나가는 번호로 문의 후에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김종갑 소장과 함께 실시간 인기 급상승 중인 부동산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소장님?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자 보시면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보시면 한미 기준금리 추이를 반드시 알고 가야 돼. 이제는 이거 이 파란색 보면 이게 미국입니다. 5.5였는데 5%까지 내렸죠. 그리고 우리도 자 3.5였는데 자 3.25, 0.25 내렸습니다. 이렇게 원래 자 2포인트까지 차이 났었는데 지금 1.75포인트로 격차가 줄어든 상황이에요. 자, 기준금리는 앞으로 계속 내려갈까요? 네, 내려갑니다. 아마 미국은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더 내릴 것 같고 우리나라는 상황에 따라서 한 번 내릴 수도 있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확률도 높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4대 은행 주담보대출 그런데 이상한 게 있네요. 왜? 지금 기준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시중금리는 올라가고 있어요. 자, 4대 은행 보세요. 우리은행 4.22가 이거 9월 11일 가고 10월 11일 한 달간이에요. 4.53으로 올랐네요. 그다음에 4.05가 4.25. 국민은행도 3.91, 3.99. 하나은행 3.71이 3.81. 이게 웬일일까요?
기준금리는 내려가는데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일단 가계부채를 잡고자 하는 은행들의 의지도 있지만 또 스트레스 DSR 2단계, 그래서 가상금리가 적용된 그 까닭이 큽니다. 자, 얘기 한번 보실래요? 그렇다면 40년간, 여러분들 이거 좀 궁금하시죠? 40년간 부동산 시세, 사이클, 그동안에 어떻게 과거에 흘러왔는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게 노태우 정부 때 1986년이네요. 까마득하네요. 88 올림픽 때. 자, 86년 때 이렇게 치고 올라가다가 그다음에 91년 계기로 일본이 좀 문제가 생겼죠. 일본 경기 침체. 그리고 97년에 IMF까지를 아예 그냥 비수기로 봅니다. 이 파란 네모 박스, 이 사이가 비수기인데 재밌는 것은 신도시 물량이 꼭 터질 때 집값이 무너졌어요. 그러다가 IMF 끝나고 나서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때 미친 듯이 뜁니다. 이게 다 상승이잖아요. 아파트 기준입니다. 이거는 서울 아파트 기준이에요. 정말 많이 올라갔네요. 자, 그러다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하고 2007년에 그리고 2기 신도시의 물량 폭탄. 그래서 떨어진 듯하다가 다시 올라간 듯하다가 또 떨어졌어요. 이걸 더블 딥이라고 하는데, 자, 이 기간 동안 2008년에서 2000 대략 한 14년까지 장기 하락을 거듭하게 되죠. 그러다가 또 올라가네요. 바로 이게 박근혜 정부 후기하고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뛰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쭉 떨어졌다가 또 부양책을 쓰죠. 그러면서 이게 이때 금리 급격한 인상을 하는 바람에 집값이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서 현재 모양이 여기에요. 강남은 회복이 넘었고 다른 곳들은 회복을 못했죠. 재밌는 사실은 이때도 코로나하고 3기 신도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꼭 이렇게 별로 안 좋을 때는 신도시가 들어가고 금융위기 또는 코로나 이런 어떤 사태가 터진다. 근데 재밌는 일은 집값은 꾸준히 어떻게 됐어요? 자, 계속 올랐어요. 이게 폭락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음 보시면, 자, 재개발 모아타운 어디를 잡아야 할까? 제가 말씀드린 게 무조건 다 옳다가 아니고 이제 전체적인 평균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재개발 모아타운을 크게 여러분들 아주 이해하기 쏙쏙 쉽게 지방 2억, 이제 신축 빌라 기준으로 잡았어요. 자, 신축 빌라. 그리고 경기하고 서울 대부분은 5억 정도, 경기 상급지하고 서울 대부분은 5억 정도 들어가네요. 신축 빌라가. 그다음에 강남 한강 여기는 한 7억 정도. 생각보다는 싸네요. 그렇죠? 이게 뉴타운이라면 엄청 비쌀 텐데. 자, 이런 상황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예상 추가 분담금은 뭐 좀 틀릴 수는 있지만 지방 3억, 뭐 경기 서울 5억, 강남은 좀 더 고급화로 가니까 7억 잡았을 때 이 금액이 나와요. 5억, 10억, 14억 합산 금액이. 그러면 주변 시세가 어떻게 되느냐? 지방은 6억 정도 돼요. 근데 5억이야. 그리고 나중에는 7억까지 가. 그래서 기대감이 높지는 않아도 한 1억에서 2억 정도 나중에 올라간다. 그리고 경기하고 서울 보면 5억인데 또 추가 분담까지 해서 10억인데 주변 시세가 12억, 미래는 14억까지 가니까 2억에서 4억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강남이나 한강변은 확 달라져요. 자, 빌라 값은 그렇게 안 비싼데 얘 합쳤더니 14억이에요. 추가 분담금도 높게 잡았죠? 근데 주변 시세가 20억에서 40억이고요. 나중에는 30억에서 60억 가요. 자, 어디를 잡아야겠어요? 가성비 면에서. 그냥 볼 것도 없이 여기를 잡아야죠. 여기를. 강남 한강변 모아타운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이제 부동산 사이클 표를 좀 보여주셨는데요. 굴곡이 있기는 했지만 큰 틀로 본다면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오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토대로 이제 지역별 재개발이나 이제 모아타운의 앞으로 시세나 예상 흐름들을 한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역별로 잘 살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인기 급상승 뉴스 만나보셨습니다. 또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덕동 인근에서 목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의 후에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볼게요.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는 거 아시죠? 궁금하신 부분은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하남에 네. 미사역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84제곱을 갖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로는 5천에 190을 받고 있어요, 임대료로. 네. 근데 앞으로 이 힐스테이트 전망하고요. 네. 이거를 계속 갖고 있는 게 좋을지 매도할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참고로 서울에 지금 제가 집이 한 채 있거든요. 예. 네. 지금 그러면 현재 서울에 진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하남에 있는 오피스텔도 보유를 하고 계신데 월세를 주고 계시는 상황이신 거죠. 네네. 네, 그런데 이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이 전망이 좀 어떨지, 매도를 해야 될지, 계속해서 가져가도 될까요?가 궁금하신 사항이 맞으실까요? 네네. 네, 저희 그럼 소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말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상쾌한 점심 저녁이네요. 그쵸? 자, 이제 화이팅 하시고 서울에 어떤 걸 가지고 계시나요? 아, 잠실에 5단지 재건축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게 그게 중요해요. 너무 왜냐? 오래 걸려서. 뭐 오래 걸리고 안 오래 걸리고를 떠나서 메인을 가지고 계시는지 금액대보다 싼 걸 갖고 있는 건지에 따라서 이 매도는 달라지거든요. 아, 이해가시나요? 네네. 네, 그래요. 지금 이거 산 가격보다 4년 됐다면 조금 올라가는 도중에 잡은 것 같고 네네. 거의 꼭지 찍고 거의 9억, 10억 잘은 모르지만 뭐 찍고 오피스텔들이 그래 그 정도 갔거든요. 네. 지금은 한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어떻나요? 네,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한 6억 뭐 이렇게 7억 사이. 자, 거래는 잘 안 되더라도 그렇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매도를 하면 그걸로 끝낼 거예요. 뭔가를 잡을 거예요. 아, 정확히 아직은 계획이 없고요. 네, 알았어요. 자, 우선 여기 한번 보실래요? 등촌동 새 아파트 적은 거를 잡고 싶었는데. 네, 자금이 어느 정도 금액차가 생기는데요? 너무나- 팔면 네? 자금 보유 자금이 얼마 정도 생기는 거예요? 한 6, 7억이요. 그래, 알았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지금 이 미사역. 자, 미사역입니다. 네. 자, 이 미사역인데, 여기에 지금 실스테이트 미사역,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실스테이트, 에코미사, 뭐 그 근처에 많죠? 네. 희한하게 이 미사역 일대 주변에 거의 몇천 세대의 오피스텔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생각보다 대단지 오피스텔이라는 게 장점이에요. 교통도 엄청 좋네요. 근데 여기에 이제 미사역 8하고는 이건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거의 가격 차가 2배 이상 나지 않나요? 그렇죠? 얘들이 14억에서 17억이에요. 이게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의 가격 차이를 제가 언급한 이유는 얘는 지금 고점 대비 거의 10억 언저리까지 갔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회복률이 더딘 것 같죠? 네. 예. 앞으로도 그럼 그럴까? 앞으로 이제 회복은 하겠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제 생각에 여기에 주로 이제 오피스텔이 이렇게 모여 있고 여기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사역 아파트들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강변 쪽도 있고 여러 쪽에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좀 더 본다면, 자, 이 위쪽으로 그리고 밑에 쪽으로 아파트들이 쭉 있는데 이 아파트들은 그래도 신축이 거의 예전 고점은 아니지만 가까이 회복을 하고 있어요. 맞죠? 근데 오피스텔은 좀 회복을 못 했는데 그 말은 뒤늦게 이제 후행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파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겨울에 잠깐 더 주춤할 수 있어요. 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꼭지 대비 지금이 바닥 아닙니까? 네네. 회복도 안 했잖아요. 거래량도 없고 별로. 그럼 이걸 뭐 네. 팔아서 뭐 한다 이거보다 일단 매도하고 끝날 거라면 제 생각에 뭐 월세도 받고 하니까 한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제 상황 보면서 아 이때가 제일 많이 뛰었구나 라고 느꼈을 때
그때 매도하면 돼요. 이해가셨나요? 아, 네네. 예, 그때 두면 충분히 이 정도는 한 1억에서 2억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아, 이해가셨죠? 다만 이게 좀 고민 좀 하시다가 이거 매도하고 아파트 사고 싶다. 왜? 아까 지금 6, 7억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뭐 전세 끼고 잡을 수 있잖아요. 얘는 지금 차익이 별로 없어요. 거기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양도세도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갈아탈 거라면 지금 팔고 너무 손실이 크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팔고 바로 아파트를 갭 투자해서 잠실주공을 또 팔 수는 없으니 자 얘를 세금 나중에 2년 지나서 양도세 낼 생각으로 잡고 그렇게 갈아타기를 하는 것도 괜찮다. 제 말이 좀 이해되나요? 네네네. 예, 그 두 가지 선택은 우리 시청자분께 달렸어요. 자, 지금 갈아탄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그거는 여기에서 다 얘기해 줄 수는 없고요. 금액대를 또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하니까 자, 매도한다고 했을 때 이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금액에 맞게 진입을 해야 하는데 대략 뭐 6, 7억 정도면 14, 15억 정도 되는데 마용성광이라든가 또는 동작구, 영등포 이쪽에 구축 30평대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네네. 예, 신축으로는 20평대까지 어느 정도 진입이 가능하고요. 네,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급지로 갈아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보유하고 계신 곳에는 시세 움직임이 조금 느릴 수 있어서 만약에 매도만 생각하실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만약에 다른 쪽을 이제 매매를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매도하시고 다른 곳을 주변이 잘 또 살펴보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전화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제가 아파트를 하나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동작구 흑석동 한강 인근에 구축 아파트 명수대 현대나 네. 한강 현대 30평이 호가가 18억 정도 하는데 예. 이곳을 매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흑석 뉴타운으로 네. 신축 그 흑석 한강 센트레비 2차이나 흑석 자이 34평 이런 요 18억대로 매입하는 게 나은지 갈등이 좀 되거든요. 네. 네, 10년 후 정도 되면 어떤 게 더 좋을지 좀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자, 지금 아파트를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데 흑석동 쪽에서 보고 계십니다. 근데 한 4가지 아파트 좀 보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이 4곳 중에 어디를 매입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가장 좀 좋은 선택이 될지 이 부분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저희 소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화이팅 한번 하고요. 네. 네. 이 질문을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 정말 부동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상당히 높아요, 지금. 그래서 그 가격대들도 또 비슷비슷하잖아요. 신축과 네. 구축이 왜 가격이 비슷할까? 보통 많이 차이 나거든요. 한번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지금 명수대 현대가 여기에요. 명수대 현대가. 한강현대가 이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흑석 한강 센트레빌 뭐 1차, 2차가 있는데 1차가 여기고요. 흑석자이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명수대 현대고 얘는 자, 한강현대고 얘는 흑석 한강 센트레빌이고 얘는 자이입니다. 이렇게. 두 개는 구축이고 두 개는 신축 맞죠? 네. 네, 물론 이제 센트레빌은 2011년에 입주했기 때문에 준신축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가격은 다 18억대예요. 흑석자이가 조금 신축으로 올라와서 요즘 19억까지도 치고 가고 있는데 자, 그럼 장단점을 봐야겠네요. 이 명수대 현대, 한강현, 뭐 현대, 흑석 한강 센트럴 아파트 얘들은 다 세대수가 한 600세대에서 900세대 사이거든요. 네. 이제 흑석자이는 좀 대규모예요. 얘들이 1000세대가 훨씬 넘습니다. 먼저 명수대 현대나 한강 현대는 보면 전철 밖에 있으면서 한강이 정면으로 보이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얘가 1988년 88 올림픽 때 지어진 아파트예요. 근데 이렇게 이쪽을 바라보고 그리고 한강 조망에다가 또한 초역세권이 흑석역 여기 있거든요. 네. 네, 이런 장점들이 있네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흑석 한강 센트러빌 얘는 이제 좀 준신축이긴 해도 그래도 새 아파트 거주로서도 좋고요. 흑석자이는 이제 더 새 아파트죠. 2020년에 지었으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얘들 새거 딱 보면 이걸 잡고 싶은데 입지상으로는 항상 기준이 전철보다 더 우선이 한강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전철까지 놓고 봤을 때 두 가지 면에서 더 유리하네요. 단 구축이라는 게 약점이고 그래서 헷갈리는 네. 거잖아요. 네네. 신축을 잡을까 아니면 한강이나 이쪽 역세권에 가까운 것들을 잡을 것이냐. 그럼 장단점을 좀 분석을 하자면 먼저 얘는 두 개가 비슷하고 얘는 두 개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자, 네. 그래서 신축, 구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신축은 얘들은 이제 글자 그대로 어떤 거주에 상당히 거주에 만족한 그런 게 오겠죠. 아무래도 신축에 살다 보니까, 그쵸? 네네. 그리고 이 신축 아파트들 얘들은 인프라가 형성돼 있어요. 여기는 뉴타운이거든요. 네. 단순 어떤 세대수가 아니에요. 이게 대규모 주거타운이에요. 대규모 주거타운. 이러한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구축. 명수대 현대나 한강현대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얘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한강이 보인다는 게 물론 안 보이는 동도 있지만 보이는 게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역세권, 초역세권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재건축이에요. 이제 이해가세요? 네. 이 세 가지는 아주 핫한 겁니다. 이건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가격 상승폭이나 이런 걸 따지는데 일단 얘는 명수대 현대나 한강 현대에서 금매 있죠. 네. 이걸 잡는 게 정답이라고 보여져요. 아, 나중에는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이거도 한번 봐보실래요? 이왕 나온 김에 그 일대를 한번 또 분석을 잠깐 해줘 볼게요. 네. 여기 혹시 흑성뉴타운 들어보셨어요? 네네. 그리고 또 뉴타운 하나 있잖아요. 근처에 무슨 뉴타운이에요? 거기 그 노량진 뉴타운도 들어보셨죠? 아, 노량, 네. 예. 여기 지금 이게 흑석 명수대 현대, 한강 현대인데 흑석 뉴타운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흑석 뉴타운이에요. 이 속에 신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도 나쁜 게 아니에요. 얘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뜻이지. 이해 가셨나요? 네. 그리고 여기가 상도동이에요. 상도동. 그 사이가 상도동이 있고 여기 노량진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게 바로 노량진 뉴타운이에요. 노량진 뉴타운. 주변에 주거타운 노량진 뉴타운도 10,000세대 가까이 돼요. 9,000세대. 네. 얘들이 입주한다고 본다면 이쪽 전체가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게 노량진역 그리고 흑성역 사이에 노들역은 이제 상도동 쪽이고요. 그 밑에도 보니까 숭실대 있고요. 상도역, 장승배기역 이렇게 전철역이 지나가요.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이 일대는 전체적으로 매수해도 좋은 지역이다. 이걸 말씀드린 거고 굳이 선택한다면 명수대 현대나 한강현대가 10년 내다보고 훨씬 좋다. 자, 이해 되셨나요? 네네. 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문의 주신 곳 중 이제 신축과 구축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신축의 장점으로는 이제 역세권에다가 한강 조망 그리고 재건축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어서 이쪽 부분을 금매로 한번 보시면 어떻겠냐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그 주변 지역 모두 다 괜찮게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좋은 판단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계속해서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신월일동 모아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거기가 궁금증이 좀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아, 네. 모아타운 어떤 점을 한번 또 그 여쭤볼까요? 모아타운 사업 진행 정도가 지금 조합 설립 동의서를 걷고 있는 중인데요. 예. 그쪽 추진위 측 주장으로 한 65% 동의일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주변에 한두 동, 두세 동짜리 이제 그 나홀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니까 말입니다. 네. 84제곱미터 같은 게 지금 6억 5천 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을 봤을 때, 근데 또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신정 대거리 인근의 그 삼성 내면이라든가 또는 현대 아이파크 이런 데는 한 84제곱미터 13억, 15억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럼 과연 여기가 모아타운 사업이 성공력 끝나가지고 84제곱미터든 또는 59제곱미터든 이런 부분들이 신정 내거리 입주하고 있는 그런 어떤
13억 내지 15억 형성되고 있는 그 시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신혼일동 모아타운 그 입지 조건들이 말입니다. 그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신월동 이제 모아타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상태는 동의서를 걷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지금 네. 그 위치하고 또 가까이 인근에 있는 쪽과 아파트 시세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모아타운이 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 이 시세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가 궁금하신 부분이신 거죠. 예, 예, 저희 소장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우, 목소리가 상당히 좋으세요. 네, 지금 나오셔서 강의하셔도 되겠어요. 자, 지금 질문이 이제 그 동의율 걷고 있는데 몇 퍼센트 정도 거쳤나요? 그래도 추진 측이 한 65 정도 이렇게 동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합이 언제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설립이? 조합 설립이 아마 80% 동의율이 한 12월 말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올해 말. 예, 예.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인가나 뭐 또는 관리 처분을 동시에 해요. 보통 모아타운은. 예, 예. 이제 그거 그리고 이제 준공 뭐 여기까지 하면 한 2년 정도 걸리겠네요. 그죠? 지금부터 한 최종 2, 3년. 최종 입주 시기까지는 2031년도로 그럼 많이 걸리죠. 있더라고요. 입주면 또 3년 잡아야 하니까 거의 30년 이짝저짝. 예, 그렇죠? 예, 예.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좋아요. 자, 그럼 입지 대비해서 이제 확신이 안 서진가 그런데 이거 몇 개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뭘 저는 가지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단독 다가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면은 59제곱미터 소형평으로 두 채를 이렇게 신청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하고 이제 아니면은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변 시세 대비 여기 조합설립 인가의 동의를 함으로써 모아타운 사업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투자자들의 진입이 있음으로써 매가 상승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시세 차익을 보고 이렇게 매각 조합은 지양도를 해버릴까 그런 하나 또 다른 선택지도 갖고 있어요. 아, 역시 명쾌하시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예, 예. 모아타운 속도가 빠르고 또 주변 일대가 개발이 빨리 진행된다면 좋은 거잖아요. 가격도 뛸 거고. 예, 예. 근데 이게 항상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 부동산 흐름이 상승적으로 가느냐 하락적으로 가느냐도 같이 연동이 돼요. 이해 가셨죠? 예, 예. 근데 상승으로 가느냐 하락으로 가느냐는 이게 쉽지 않아요. 전망이. 다만 네. 제 생각은 올해 내년은 계속 뛸 것으로 보여지긴 해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지금 네. 말씀하신 곳이 여기네요. 여기 신호 1동 근처죠? 예, 예. 네, 바로 여기 네모칸. 자, 여기에 지금 뭐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예. 모아타운이. 자, 구역별로 뭐 추진 단계는 다르지만 여기가 진작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속도는 빠르거든요. 이제 화곡역하고 까치산역 인근입니다. 아시죠? 예, 예. 예. 화곡역하고 까치산 인근 여기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거 시세를 알려면 여기 목동 시리즈, 목동하고 신정동에 걸쳐 있는 목동 신시가지 아시죠? 예, 예. 걔들하고 비교한다면 워낙 비싸니까 그렇고 그래서 아까 신정 내거리역 힐스테이트 예, 삼성 내면이 15억 정도 레미안 힐스테이트 그래요. 한 15억, 16억, 17억까지 갈 수 있을까? 예, 예.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이제 9평, 예. 34평이. 네. 자, 그러면 그 주변에 보자고요. 뭐 여기에서도 사실상 이렇게 신정뉴타운 롯데캐슬이라든가 목동 센트레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얘들의 연차가 뭐 지금 아주 새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신축에 들어갑니다. 이해 가셨나요? 예. 네. 얘들 조금 떨어져 있는 목동 센트럴 같은 경우는 한 13억 정도 해요. 현재. 그럼 얘는 네. 더 멀리 떨어졌으니까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아주 안 좋진 않아요. 얘가 조금 더 비쌀 것 같은데 얘는 더 새 것이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예. 그리고 부동산은 특성상 시간이 흐르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현재 한 16억 하고 여기는 한 13억 정도 한다면 현재만 따지면 여기가 뭔가 세워졌다면 10억, 11억 정도로 보거든요. 예. 현재라면 보는데 이제 앞으로 나중에 2030년 아닙니까? 예. 2030년이라면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제가 생각하기는 14억에서 16억은 무조건 된다라고 봐요. 30평대 기준.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답변은 됐죠? 이 네. 아파트가 지금 말고 이제
다음 뭐 지금 입주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뭐 가격을 따진다면 그쵸? 예. 또는 입주를 안 하더라도 추가 분담금까지 다 해서 이제 분양하는 그 시점에도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이거예요. 14억 이 정도 15억 정도 충분히 뭐 여기가 근데- 10억을 맴돌거나 현재처럼 11억 12억 그 가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거기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선택에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몰빵하는 것은 좀 그렇고 추가 분담금은 참 얼마나 나온다고 해요. 1 플러스 1 추가 두 개를 잡았을 때. 분담금을 예, 내가 59 두 개를 신청해서 추가 분담금이 한 3억 내지 3억 5천이요? 예, 물론 그건 변수가 있어요. 이게 워낙 네. 요즘 막 공사비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84하고 59를 잡았을 때는요. 849 59를 잡았을 때는 한 5억 5천 내지 6억 정도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의 어떤 재력이라든가 또는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있죠. 예. 그래서 저는 1 플러스 1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1 플러스 1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단독이나 다가구를 갖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대지 예, 예. 지분이 있기 때문에 맞죠? 예. 예, 그래서 1 플러스 1로 끌고 가게 되면 물론 이때 단점도 있습니다. 세금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세금을 감안하더라도 이 뛰는 폭이 이게 새 아파트가 되면서 올라가는 폭이 크기 때문에 보통은 단독 다가구 갖고 계신 분들은 1 플러스 1로 많이 하거든요. 이해 되셨죠?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여기가 전체적으로 속도가 지금 빠른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여기를 여러 번 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대 목동선 들어보셨어요? 예, 예. 예, 목동선도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서북광역철도인가 거기도 있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지하화돼 가지고 공원도 만들고 그래요. 예. 이게 국회 대로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그렇죠. 것들도 여기 지금 호재도 많아요. 물론 비행기 소리가 좀 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결국은 자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나 얘나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얘가 더 새 거기 때문에 한 10년은 더 새 것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여기를 역전시킬 수 있다. 이해되셨죠? 충분히. 예. 그래서 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또 질문 있으시나요? 일단 그러니까 조합 설립 그 인가 절차에 동의를 해주고 말입니다. 네. 아까 말한 대로 뭐 1+1을 채택하든가 아니면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외부에 대한 흐름과 인상을 보여줌으로써 매가 상승이 이루어지면 그때 당시 또 조합은 지양도를 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 방법이 더 낫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건 흐름에 따라 다르니까 도중에 한 번 더 저희 네. 방송에 질문을 하면 정확한 답변을 또 받을 거예요. 예, 예. 일단 그러니까 조합 설립 동의 절차에 동의를 해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은 신청하세요. 이걸 갖다 현금 청산해서 다른 데 어디를 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왜냐하면 보유를 했다면 보유한 예, 예. 거에 대한 어떤 세금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리한 면이 많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그걸 찾아 나서기도 쉽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여기가 나쁜 곳이라면 당장 팔라고 그래요. 제 스타일은 예. 깔끔하게 답변해주는 편이니까 여기는 끌고 가도 충분히 시세 차익이 있다. 자, 결론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 저보다 훨씬 더 이해도 잘 하시고 정리도 이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 자체가 또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궁금증도 해결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화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02-2638-3962번,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100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언제든지 써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한번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저기 수원 영통 옆에 네, 청명 주공 아파트예요. 네. 늘 보유하고 그거 계세요? 예, 예. 보유를 하셨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그거를 한 3년 전에 되게 비쌀 때 샀는데 네. 팔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가 이제 한 30년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아파트가 연식이 좀 있네요. 예. 예. 그러니까 20 몇 년 됐다도 듣고 잊어버렸네. 그런데 30년이 하여튼 다 돼요.
근데 그 아파트가 재개발이 될라나 재건축이 될라나 어떻게 될라나 네. 여러 가지로 좀 알고 싶어서요.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영통에 있는 주공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좀 고점에서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아파트가 연식이 조금 있다 보니까 재건축을 바라봐도 예. 될지, 그렇죠? 예. 네,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 영통 저번 주에서도 제가 영통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예. 자 영통 옆에 저기 청명역, 청명. 네, 알고 있어요. 청명 청명역에 예. 청명역에 지금 원래 주공이 두 개가 있어요. 영통 폴의 파크원이라고 해서 얘도 주공이거든요. 그다음에 얘는 휴먼시아 4단지 공원 예, 옆에 있는 4단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공 4단지 청명역 바로 초역세권이에요. 옆에요. 네, 초역세권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개가 주공이 있는데 이 원래 영통역 라인이 이게 신분당선 라인으로 핵심 라인이긴 해요. 예. 그리고 또 이거와 더불어서 원래 영통역 근처에 또 주공들이 있어요. 신나무실. 자, 신나무실 주공 5단지가 있고요. 얘는 이제 이쪽하고 관련됐네요. 그다음에 벽적골, 망포역은 또 벽적골 8단지. 예. 벽적골 휴먼시아 8단지, 그다음에 벽적골 주공 9단지, 주공이 이렇게 제가 주공만 한번 다 정리해봤어요. 예. 청명역에 파크 포리온하고 4단지, 영통역에 신나무실 5단지, 그다음에 망포역에 벽적골 8단지하고 9단지 이렇게 가격이 왜 정리했냐면 가격이 비슷했어요. 고점이 이게 25평이 고점이 5억 5천에서 6억 사이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것들이 4억에서 4억 5천 사이예요. 예. 대략 한 1억 5천 정도 회복을 못했다고 보여지네요. 25평 기준으로.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휴먼시아 4단지를 고점에 잡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몇 층이나요? 한 2층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2층. 얼마에 잡았어요? 그때 4억 2천. 4억 2천. 예. 4억 2천이면 아주 고점은 저희 아니네요. 집은 왜냐하면 네. 역전에서 딱 2, 3분이면 들어가요. 알고 있어요. 초역세권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얘가 2층 감안해서 4억 2천. 왜냐면 얘가 최고점이 한 거의 6억 정도 돼요. 얘가 4단지가 6억. 다만 예. 2층은 가격이 좀 낮겠죠.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 10에서 15%. 자, 1층은 15%까지 떨어져요. 가격이. 근데 예. 2층은 10% 잡으면 뭐 6억이면 6천 정도 쌌다고 봤을 때 예. 5억 한 4천까지 갔다고 보면 돼요. 이해 가셨나요? 지금 5억 3천 간다고요? 아니, 예전에. 예전에, 얘를 6억으로 예. 보면 안 되고 예. 5억 4천까지 2층이니까 5억 4천까지 갔는데 현재는 지금 4억 정도로 보여져요. 4억밖에 안 돼요? 그래요. 지금은 얘가 2층 감안해서 예. 대충 4억에서 4억 5천 사이가 많다고 아까 했잖아요. 예. 로얄층은 4억 5천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근데 1, 2층은 4억입니다. 대략. 예. 물론 4억만 무조건 받으라는 법은 없지만 현재 매물들이 그럴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자, 그런데 얘가 그럼 얼마까지 할 거냐? 이거 팔고 나면 돈이 얼마 남아요? 만약에 4억에 팔았다. 한 1억밖에 안 남을 것 같아. 그러면 팔고 끝날 수밖에 없네요. 또 뭔가 투자할 생각도 있으세요? 만만치 않잖아. 1억으로. 그쵸? 예. 1억밖에 안 나오.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얘를 영원히 그냥 끌고 갈 생각은 없죠? 예, 예. 알았어요. 자, 지금은 원래 서울 중심부, 그다음에 서울 외곽, 거의 동시에 경기도 중심부, 경기도 외곽 이 순서로 지금 집값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예. 이제 신나게 영통도 막 뛰려고 하는데 구축들이 안 뛰었어요. 그동안에. 뛰려고 하는데 좀 오르기도 했어요. 바닥보다는. 예.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대출 규제가 꽝 떨어진 거예요. 이해가셨죠? 저번에 4억 2천 본값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예, 이제 또 팔아온 거 안 팔았거든.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7, 8, 9월 달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어요. 예, 7월 달이에요. 예, 알았어요. 근데 안 판 게 오히려 잘했어요. 물론 그래요? 왜 잘했다고 생각하냐면 예. 이게 물론 마이너스로 겨울에 잠깐 빠질 수도 있지만 이거를 팔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예. 팔아야죠. 자, 얘 기점으로 원래 6억까지 갔으니까 얘는 대략 한 5억 4천 잡고 제 생각에 현재가 4억이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한 4억 예. 6천에서 5억은 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 숫자 꼭 앞으로요? 기억하세요. 앞으로요? 앞으로 이게 올해는 힘들고 올 겨울 지나서 내년 있죠. 예. 저도 금리 인하 때문에 내년까지는 뛰지 않을까 예상을 하니까 예. 내년 한 이제 6, 7, 8, 9 여름 있죠. 예, 예. 그때 정도에서 4억 6천에서 5억 정도 간다면 매도하세요. 예. 예. 왜냐하면 또 올라갔는데 물론 5억 5천도 갈 수 있고 뭐 그건 나도 몰라요. 하지만 예. 이게 얘가 이 정도 가면 5억 가까이 간다면 로얄층은 6억 가까이 가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낮게 봐야 돼요. 2층이라는 걸 감안해야 돼요. 예, 예. 예, 욕심 부리게 되면 또 타이밍을 놓치면 또 6, 7년 까먹어요. 예, 5억까지만 가면 팔으라. 아니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 지켜보고 내년 내년에. 겨울까지. 근데 대충 내년 봄에서 여름이다라고 정리해 드릴게요. 예. 물론 이게 변수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뉴스도 보시고 아니면 또 여기 저에게 또 질문하세요. 아셨죠? 예. 그래도 예, 제가 예.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 좋죠? 예, 선생님 말씀만 믿어요. 아니 얘는 떨어져 봤자 3억 8천이에요. 3억 7천이나. 그래요? 떨어져 봤자. 근데 네. 올라가면 4억 네. 6천에서 5억 가능해요. 충분히. 그래요? 그러면 기다리는 게 맞잖아요. 예, 한 4억 넘어서 5억 가까이 되면 빠르면 되겠네. 그렇죠. 4억 5천에서 질문 던지고 이렇게 매도를 생각하세요. 예. 자, 감사합니다. 얘만이 아니고 아니,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가 다 아까 예. 금방 주공들. 자, 응. 민영은 좀 더 갈 거예요. 원래 비쌌으니까.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기 재개발은 재건축은 안 되겠어요? 예. 참 이왕 질문하셨으니까 얘는 재건축도 가능성은 있는데 원래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이거 종을 따져봤을 때 원래 리모델링을 추진했을 거예요 아마. 리모델링 했대요. 옛날에 한다고 추진했다가 거의 뭐 70% 넘긴 거 제가 이거 알거든요. 예, 넘겼다가 반대로 무산됐어요. 그쵸? 예. 근데 저는 늙은이들이 많이 살아갖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리모델링은 이제 예, 제 생각에는 그래요. 리모델링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 리모델링은 돈이 얼마 들어갈 것인지도 미지수고 또 통통해 이렇게 모양이. 예. 그래서 재건축 요즘 많이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원래 재건축 정도는 안 되지만 앞으로 정부가 계속 완화하면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조금 일단은 뭐 리모델링은 충분히 지금 자격이 되고 재건축은 아직 자격은 안 되지만 연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예, 조금 그런 기대감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그걸 떠나서 예, 그런 호재도 있지만 기다리시는 게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5억까지 가면은 그냥 파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아니 5억 너무 5억이라는 걸 너무 못 박지 말라고요. 4억 5천에서 5억 사이. 예, 그때 팔으라고.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보다는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시세 움직임을 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혹시나 나중에 또 그 시기 돼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또 저에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전화 연결 바로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녀가 2명이 있어서 몇 년 전에 다 결혼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원래 한꺼번에 2 자녀가 다 손자들이 태어나서 참 기쁜 일이긴 한데, 축하드립니다. 네, 집이 너무 좁고 이제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2 네. 자녀가 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5 모아타운 신축 빌라 모아타운을 각각 매입을 하면 어떨지, 네. 아니면은 3억 정도로 아파트나 모아타운 하나만 계획 투자해서 자산을 불린 다음에 나중에 2명한테 나누어 정리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파트와 모아타운
빌라 좋은 것 좀 추천 부탁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두 가지가 고민이십니다. 1억 5천만 원으로 재개발 이제 모아타운 쪽에 빌라를 매수를 할지 아니면 갭 투자로 아파트를 매수를 할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 예, 어디가 좋을지, 어디가 알짜일지 한번 소장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화이팅입니다. 네. 예, 예. 근데 네. 걱정입니다. 그래요. 예, 축하드리고요. 예. 자, 일단은 지금 모아타운 3억 이짝저짝을 해서 1억 5천짜리 2개 잡을 거냐, 3억짜리 잡을 거냐, 아니면 아파트를 3억으로 전세 끼고 잡을 거냐, 이 질문이시잖아요. 네네. 네, 알았어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네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좋다고 하는 곳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개포동이에요. 예, 예, 예. 이제 아까도 처음에 제가 강의할 때도 특강할 때도 말했지만 신속통합이나 모아타운이나 이런 것들을 얘들은 비싸지 않아요. 재개발에 비해서. 제 말 맞죠? 예, 예, 예. 뉴타운에 비해서 싸요. 특히 강남이나 한강변이 다른 곳 같으면 막 15억 이렇게 하잖아요. 강남 같으면 20억 하고. 그런데 모아타운이나 얘들은 이제 초기 단계일 경우 아직 조합 설립이 안 되면 비싸봤자 10억 미만이에요. 그렇죠? 네, 네네. 네. 그래서 강남 쪽을 권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 네. 뭐 DH자이 그다음에 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해서 이 일대가 개포동 한 10,000세대가 넘어요. 신도시예요, 완전히. 아, 예, 예. 30평대가 40억 하는데 네. 자, 바로 그 옆에 여기 뭐 네. DH 퍼스트 아이파크도 있고 뭐 많네요. 자, 네. 그 바로 옆에 이 도로를 기준으로 약간 공원이 있고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자, 네. 이렇게 한번 잘라 볼게요. 네. 자, 여기가 4구역이고요. 네. 여기가 2구역이고 여기는 3구역, 1구역. 자, 이건 저는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모아타운, 여기는 신속통합의 1구역은. 예, 예. 자, 왜 여기를 갖다 선정을 했냐면 신축 빌라 3룸 기준으로 네. 이쪽이 이제 평수에 따라 그것도 달라요. 3룸이라도 네. 7억에서 8억 하는 네. 그리고 속도도 빠른 네. 이제 동의율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네, 네. 조합이 설립된 건 아니죠. 조합이 설립되면 7, 8억이 될 리가 없어요. 10몇억 하겠죠. 네, 예. 자, 그런데 조합 설립이 한 1년에서 3년 안에 다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판단돼요. 다만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4구역은 조금 속도는 아주 빠른데 임대가 좀 많아서 좀 상황을 봐야 하고 3구역은 60%를 넘었어요. 속도가 꽤 빠르죠. 네. 그런데 상가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 다음이 아, 예. 문제예요. 80%를 채워야 하는데 근데 2구역은 이제 시작 단계고 1구역 신속통합은 추진하다가 떨어졌거든요. 옛날에 네네. 재추진을 하고 있어요. 한 40%. 근데 내막을 봤더니 저는 다 좋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자, 여기 신속통합 1구역이 제일 좋다. 이거를 꼭 생각하시고 한 2억 5천에서 3억 전세 끼고 잡으면 7, 8억 정도 하는 모아타운을 잡을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 옆에가 양재잖아요. 네네. 양재도 이렇게 돼 있어요. 양재도. 자, 네. 이렇게 해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지금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1구역, 2구역 이렇게 있어요. 자, 양재가 바로 붙었어요. 옆에. 네네. 그리고 여기에 양재 시민의 숲이 있고 여기는 대신에 전철이 안 지나가지 않느냐. 아니에요. 나중에 자, 네. 전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를 관통해요. 이게 위례 과천선이라고 해요. 아셨나요? 아, 예, 예, 예.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참고적으로 하고 아파트는 시간 관계상 이제 네. 저희 특강을 들으시거나 제가 아파트 이름만 말하면 기름뉴타운의 2단지 프로지오라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두산이브 센트럴 두산이브라고 있어요. 목동에. 그 정도 네. 추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638-3962번, 샵 3989번으로 또 다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또 세미나 자리 마지막으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목요일마다 진행이 됩니다. 공덕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주제는 1부, 2부 두 가지 보이시죠?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는 사항이시라면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와 문자로 문의 후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